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특강의 제목은요. 체험하며 학습하라 Easy Cooking English이고요.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쿠킹 잉글리시라서 한 축이 쿠킹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리의 그림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This is my favorite. 좀 시시하죠. 제가 남편이랑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Honey, what's your favorite food?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남편이 한 3초 이렇게 1, 2, 3 생각하더니 간장게장 그러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영어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남편이 이제 외국인인가 싶겠지만 네, Korean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How about you?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베이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에이 베이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with cream cheese?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진짜 음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간단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제 약간의 자존심 때문에 베이글 샌드위치를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꼽았습니다. 좀 소소하긴 하지만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하면 사람이 기뻐지고 뭔가 입에서 침도 나오고 괜히 웃음이 나오는 게 사람 마음인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요. I want you to take a moment to think about your favorite food. This is what I do in my free time. 제가 인스타에서 항상 이렇게 먹스타그램, 먹부림, 맛집, 먹방 이런 것만 찾아서 보는 취미가 있는데요. 잠깐 여러분들 여기 공부하러 오셨지만 1강 먼저 들으시면서 좀 지치셨으니까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한 15초 정도만 생각해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생각하셨나요? What was your favorite food? 라면. 너무 좋네요. 여기서 이제 아직 눈을 뜨지 마시고 제가 몇 가지 질문 더 할게요. Where are you? Who are you with? Is it hot or cold? 지금 보면 제가 볼 때 이렇게 100개가 넘는 음식들이 다 떠다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라면이라고 하셨고 Can anybody share their favorite food? 말씀 외쳐주세요. 좋아하시는 음식? 떡볶이. Anything? 김치찌개. Korean이 많으시네요. Anything else? Steak and wine. 바로 이제 서구식이 나오는데 Anything else? 스파게티, 짜장, 피자, right. 제가 이름을 많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음식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첩이 있었어요. 음식 좋아해가지고 다 먹고 있는데 다 그게 키로 간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딱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예요. 그래가지고 다 먹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은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stay in fit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까 박건일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먹방이 트렌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쿠킹 잉글리시 수업 들으시기 전에 한번 잠깐이라도 맛있는 음식 생각하시면서 분위기 전환하시라고 이 그림 띄워드렸습니다. 항상 우리의 결심은 오늘까지만이죠.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요.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티처플러스라는 학습 사이트에서 쿠킹 잉글리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학부에서 언어학을 공부했고 이제 영어 교육 같이 공부를 했고 이제 석사로 그 IGSE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곳이에요. 저도 한국에서 계속 영어를 배웠고요.
영어를 너무 좋아해서 이걸 항상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제는 커서 그걸 어떻게든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더 이렇게 재미있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게 구현을 할까 고민을 했던 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영어 교육을 풀어낼 수 있을까 이 같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쿠킹 잉글리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인사이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쿠킹 잉글리시는 재미와 학습 효과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으신 선생님들에게 좀 유용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의 감성과 책임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감성과 책임감을 함께 키워주고 싶으신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리 관련된 단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가르치고자 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이트에 무료 강의가 이제 한 강좌 열려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쿠킹 영어를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혹시 해보신 분? 네. 몇의 손을 제가 봅니다.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학원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또 맘 티처도 있으실 거고요. 과외 선생님도 계실 거고, 뭐 대학, 중고등학교 뭐 여러 대상으로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한 번쯤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제안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금 길게 하나의 스트럭처를 짠 그 요리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Why Cooking English? 왜 영어를 쿠킹과 같이 공부를 할까? 대체 뭐가 도움이 되길래?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될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Before Cooking Activities. 우리가 쿠킹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활동들 혹은 게임들 그리고 주안점을 둬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2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강은 Cooking in Process. 이게 요리가 직접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직접 요리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요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같이 챙겨가면 좋으실지 그 얘기를 좀 이따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쿠킹이 끝난 다음에 After Cooking Activities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고 마지막으로는 이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Follow-up Activities 뭔가 이제 연결해서 더 이제 추후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면 좋을 액티비티에는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한 수업에 다 녹여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많이 만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요걸 하고 이제 몇 차시에 나눠서 이것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왜 쿠킹 잉글리시가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체형이라고 나간 만큼 오체형 자체에 관심이 있으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체형은 요즘에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어떤 드라마의 제목과 굉장히 닮았는데 네, 저도 정주행 중입니다. 네, 그것은 아니고요. 오감, 체형, 영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리, 그리고 미술, art, science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STEAM, 그리고 CLEAR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STEAM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융합인재교육입니다. 요 5가지 과목을 줄인 말이에요. 그냥 STEAM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STEAM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세요. 요즘에 트렌드로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영어가 나왔으니까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5가지 과목을 줄인 말이에요. 과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범위가 크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영어가 아니라 요리가 직접 들어가진 않지만 이것의 목적이 창의적인 인재 육성인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it could be science or technology or engineering, art, mathematics. Whatever we use, we want our children to be like this. 창의적 인재. 요게 되게 하게끔 요
기술에서 조금씩, 과학에서 조금씩, 수학에서 조금씩 가져오는 게 이 방법의 접근이라고 하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수업 시간에 하이포타티컬 퀘스천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러이러하다고 가정을 해봐라. 이러이러하다고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거랑 아주 관련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영어를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It's on Fifth Avenue. He's 7 feet tall.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머리가 멍해졌어요. 저의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였거든요. Fifth Avenue? Avenue가 뭔데? 가래 가. 근데 가? 가가 뭐지? 그걸 제가 언제 익숙하게 느꼈냐면 제가 26살 때 뉴욕에 처음 갔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에베뉴. 제가 좀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아, 이렇게 에베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스트리트가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잘할 때는 그런 어떤 체험 없이 그냥 교과서에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게 머리에 안 들어가고. 근데 이 STEAM이라는 건 어쨌든 아이들에게 최대한 구체적인 상황, 자기에게 뭔가 relevant, 관련이 있다고 느껴지는 상황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도록, 설계하도록. 만약에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혼자 할 수 없다면 teacher can be facilitator, teacher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뭔가 설계를 도와주고 아이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encourage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고요. 결국 학생들이 이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성공의 경험을 주는 겁니다. 이 feeling of success가 얼마나 학습에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대학원이라는 것도 어떤 분들의 각자에게 주는 의미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뭔가 생업을 겸하면서 이것까지 하는 것, 그래서 많이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 나 이거 정말 완전 올인할 거야 해가지고 여기에 완전 파고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It could be different. 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아, 내가 이게 맞췄어, 내가 해냈어 라는 이 경험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셔서 좀 더 이것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실 때에 어떤 자신감이 되고 자양분이 된다는 거죠. 저도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쿠킹 영어에 대한 얘기도 할 거지만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나누고자 하는데, 저도 많이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영어를 좋아해서 계속 공부는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대학원에 가서도 대학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공부를 다 하고 나면 so what?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회 같은 것도 이제 직접 수업을 시연하고 어떤 것들을 제안하고 그런 류의 대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나가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회가 돼서 인터넷 강의도 찍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조그만 성공이지만 그 성공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특강 같은 것들을 물어다 주고 그게 저로 하여금 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TEAM이라는 게 하나의 트렌드, 그냥 요즘에 유행하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미를 찾고 우리 아이들 좀 더 의미 있게 공부할 수 있게끔 성공적인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행한 지 좀 된 사조인데요. CLIL. 보지 마시고 CLIL 뭐의 줄임말인지 아시는 분 raise your hand. 네. Can you say it out loud? 보지 마시고.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렇게 티미드하게 만들었군요. I'm so sorry. 자,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Can you say that out loud? Can you give him big hands?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아주 작은 상품을 챙겨왔는데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Content in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의 language는 당연히 영어겠죠.
요거예요. 지식, 영어, 통합, 교육. 요렇게 하나씩 연결해 가시면 되는데요. 요것도 아까 STEAM과 마찬가지로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지식.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it could be math, it could be science, it could be art, it could be music. 그래서 요즘에는 클릭 교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좀 혼란기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지식을 영어로 배우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지식을 영어로 안 배웠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걸 가르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하나 준비하려면 머리가 터져요. 왜냐면 나도 안 배웠으니까. 수학을 영어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유행이 돼서 요즘에는 교재들에 많이들 나와 있어요. 조금씩 아이들이 소프트 클릭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 교재의 내용과 관련 있는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하는 바는 분명하죠. 쓸모가 있는 영어 공부. 진짜로 이걸 해서 뭔가 어디다 쓸 수 있는 그런 영어를 쓰는 거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수학을 배워. 근데 수학을 영어로도 배워. 그래서 친밀감이 높아지면서 이게 영어 공부의 동기를 고양하기를 바라는 목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쿠킹도 마찬가지예요. 쿠킹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복잡하지 않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겁먹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아이들이 내가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 엄마랑 같이 했던 것들을 영어 시간에도 배우네? 이래가지고 그 단어 같은 거는 훨씬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릭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How do children learn English? 이 부분은 제가 children이라고 했지만 우리들이 배우는 방식과도 매우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Ready? Go. I hear and I forget. I see and I remember. I do and I understand. Experience is the best teacher. That's what I believe. 이게 정말 체험을 하면 그때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쿠킹 영어 말씀드리죠. 근데 열심히 이렇게 필기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팁들 다 정리하고 막 이렇게 올려놨어요. 어디 뭐 N-Drive 이런 데다가. 하지만 you never open it? Then you won't remember it.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늘 열심히 들으셨어도 한번 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요리를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지만 이거를 수업으로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뭔가 더 배울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못 배웠었어요. 그래서 experience is the best teacher. 그리고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가장 잘 배웁니다. 그래서 제 쿠킹 잉글리시가 표방하는 거는 4가지인데요. Easy English, Multi-sensory Learning, Interactive Class, 그리고 Good Character Building.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애들이 제 수업을 통해서 제 쿠킹 영어를 통해서 뭘 배웠으면 좋겠냐면요. 요 주안점에 따라서 쿠킹 영어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마 선생님들이 하시게 된다면 좀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Some ideas about food. 아이들 그냥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다면적인 공부가 필요하죠. 특히나 편식하는 아이들 많이 있을 거예요. So some ideas about food, for example, good food versus bad food. 뭐가 좋은 음식이고 뭐가 나쁜 음식인지. 그리고 various types of food depending on cultures.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그런 요리들을 아이들이 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 good food, bad food는요.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좀 많이 느끼시겠지만 요즘 애들이 되게 바빠요. 요즘 애들이 거의 셔틀을 막 돌고 있어요. 여기 갔다가 뭐 공부 좀 더 하고 가지 그래? 그러면은 저 바로 가야 돼요. 막 이래요. 그리고 항상 오면 배고파요. 이래요, 진짜.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아니 요즘에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에 얘는 왜 항상 배가 고프다 그럴까? 내가 네 무슨 양육을 해주는 그런데 데이케어 센터도 아니고 영어 공부를 하러 왔는데 왜 항상 배가 고프다는 얘기만 할까? 제가 차마 입 밖으로는 내밀지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애들의 스케줄을 들어보니까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더라고요.
엄마들이 일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은 여기저기를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노출되는 음식은 편의점 음식 그런 게 다더라고요. 뭐가 없어요. 돈도 이제 용돈도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마트 음식까지도 안 되고 그냥 편의점 음식 그리고 뭘 제대로 밥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쿠킹 영어가 물론 계속 이걸로 커리를 돌릴 만큼의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단편적으로나마 이렇게 특강을 하면서 아이들이 배웠으면 하는 거는 뭐가 좋은 음식이고 뭐가 나쁜 음식인지 그래서 내가 바쁜 스케줄에서라도 어떤 식으로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지 그걸 좀 얻어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좀 많은데 이게 제가 다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비슷한 거예요. 에티켓, 아이들이 요리를 하면서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 뿐만이 아니라 요리를 하면서 어떤 예절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obedience, 아이들이 이 요리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의 말에 집중해서 그 말에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리는 그 안전이랑 직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obedience도 배워야 할 거고 sense of cooperation. 요리를 아이들에게 시켜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도 비슷하실걸요. 주부 아니시면 비슷하실 거예요. 저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요리학원을 좀 다녔었어요. 결혼하기 바로 전은 아니고 그 전전에. 근데 저 친구랑 같이 다녔거든요. 저는 제가 요리를 그렇게 못하는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오늘의 메뉴가 있거든요. 근데 요리학원을 가면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돌아봐 주시지. 그래서 제 친구랑 다녔는데 걔는 공부도 되게 잘하거든요. 서울대 나왔어요. 그리고 막 행시도 붙었어요. 그래서 얘는 공부만 하고 엄청 막 이런 거 못할 거야 이러고 제가 데려간 거거든요. 걔가 훨씬 잘해요. 걔가 미적인 감각도 더 뛰어나고 담아내기를 저는 어찌나 못하는지 일단 채 썰기 해야 되는 거를 깍둑 썰기 할 때부터 저는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담아내니까 너무 볼품이 없었는데 어쨌거나 다 큰 어른도 요리를 시켜놓으면 가관이에요. 여러분, you have to admit it. 주부 아니신 분들 admit it.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히나 애들한테 이거 맡겨놓으면 엉망진창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된 그런 지시를 주시고 sense of cooperation을 발휘해서 너는 이거 이렇게 역할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럴듯한 그래도 먹음직스러운 음식 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sociability 당연히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같이 협업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성 길러지고요. creativity 물론 그 서울대 나온 애가 훨씬 예쁘게 담았지만 제 것도 나름의 creativity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창의성을 이제 기를 수가 있겠고요. confidence 내가 어떤 이 일련의 과정을 완성했다. 이런 종류의 confidence, familiarity to different kinds of food. 여러 가지 음식을 접하면서 어떤 게 균형 잡힌 식단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냥 얘들아 이거 먹어 이거 몸에 좋은 거야 이렇게 화내면서 하는 건 애들 귀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어떤 쿠킹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만지고 만들고 그래서 먹는 음식들은 조금 더 잘 귀에 박혀서 아 이게 좋은 음식이구나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improved presentation skills. 이 프레젠테이션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냥 요리를 하나 완성함으로써도 이렇게 짜잔 하는 것도 프레젠테이션이 되겠고요.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조금 되고 나이가 조금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걸 프레젠테이션 시키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오늘의 요리는 이거고요. 이게 들어갔고요. 이러이러한 맛이 납니다. 이런 정도? 나중에 제가 막판에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Kitchen English, Useful Conversational Phrases 이런 것들은 이제 언어적으로 조금 가져갈 수 있는 팁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제가 아까 1, 2, 3, 4, 5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인 Before Cooking Activitie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걸 넘기시니까 제가 패닉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세요. 이게 말이 안 맞았는데요. 거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 문제를 푸시는 분들을 주려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저기 경희대 앞에 다이소에 가서 이거랑
이렇게 꺼내야겠네요. 자,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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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좀 놀래주실래요? 이거랑 이거랑 아이고 이렇게 다 사왔는데 거기 답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멘붕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바꾸긴 할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그 자료 내려놓으시고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자, 이 before cooking activities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냥 얘들아 요리하자 오늘 이거 만들 거야 하고 바로 들어가시면 아까 말했죠 엉망진창돼요. 그리고 엉망진창된 거에 비해서 아이들이 얻어가는 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게 기초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Before cooking activity 이런 게.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거는 후에마인데요.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업하시면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쿠킹 영어는 그 자체로 주는 중압감, 내가 뭔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 중압감 때문에 최대한 액티비티를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저는 제 눈에 제일 빨리 보이는 분한테 기회 드릴 거예요. 제가 3가지 클루를 드릴 건데 이게 뭔지 맞춰주세요. I'm not soft. My color is orange.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hold on. 자, 마지막. I'm good for eye health. 자,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신 남자분, can you stand up? What is it? Can you spell it? Great. Okay. 자, 그러면 문제를 조금 더 이럴 때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랑 할 때도 똑같아요. 애들한테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애들이 너무 쉽게 맞췄다. 그럼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거죠. Do you know what this is? 아니. 맞추신 분. Do you know what this is? 모르시는 건가요? 잘 안 보여요. 굉장히 그럴듯한 변명이 나왔어요. 잘 안 보여요. 네, 제가 변명 못하도록 이만큼 끌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Do you know what this is? 아는 거 나올 때까지 물어볼 거야. Do you know what this is? 자, Do you know what this is? 자, 굉장히 힘들고 있어요, 갑자기. 제가 많이 힘들어요, 지금. Do you know what this is? I'm asking you. 모르시는 건가요? 자, carrot 아시는 분 raise your hand. 자, you. 자, can you spell carrot? Yes, you. C-A-R-R-O-T. Do you know any of this? Just one, please. chopboard or cutting board. You get one. 자, 끝나고 오늘 책 받아 가시면서 이것도 하나 가져가세요. 네, 박수 주시고. 원래 fair한 건 뭐냐면 이거 제목 이름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애들이랑 하나씩 다 익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갑자기 이 난이도가 확 낮아졌어요. 이 유인물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난이도를 확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금방 상품 거지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특강은 좀 재미없어지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냈고 이번에는 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저 따라하세요. Repeat after me. Rubber gloves. Rubber gloves. Oven gloves. Oven gloves. 한 짝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글러브스인데 이게 비싸서 하나만 샀어요. 자, 그 다음에 spatula. Spatula.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아까 맞히셨는데 drainer. Drainer. 그 다음에 whisker. Whisker. 요거는 measuring cup. Measuring cup. 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Next one. 자, 이쪽 보고 있어야지. 이번에는 Okay, I'm soft. My skin is pink. Many kids love me. Anybody? Anybody? 여기. Anybody? Ham. Can you spell ham? That's right. And anything you like, just spell it.
Oh, not spell it, just say it. Measuring cup. Okay, you get this. 나중에 챙겨가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 했으니까 여기 세 번째. 이건 햄이고요. 그 다음에 listen, 보지 마시고 listen to me. 저를 잘 봐주세요. 자, I'm creamy. 말만 들어도 좋죠. In Chinese, my name means I don't have it. Ketchup? Do you speak any Chinese, by the way? I can see that.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클루 보면 아실 텐데요. 여기에서 you can raise your hand. Some people run away from me. Yes. Mayonnaise. Can you spell it? One N or two N's? Anybody? Okay. 답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자, 이 중에 뭐 원하세요? Rubber gloves. Okay, you get it. And here comes the last question. 이거 그냥 메이오라고도 하죠. 제가 알기로는 중국어에 케첩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있나요? 제가 중국어를 잘 몰라가지고. 자, 그래서 메이오는 없어요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아주 한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중국어를 배웠는데 메이오만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네, 없어요라는 뜻이에요. Last one, we are white. By the way, 이거를 제가 we are이라고 고친 이유는요. 여기서 계속 I am 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 I am 먼저 배우고 그 다음 we are 배우거든요.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좀 이따 나올 그림에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I am이라고 했었잖아. 이번에는 왜 we are인지 한번 선생님한테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We are white. We are mysterious. 이번에 가운데서 할 건데 People cry when they see me. 빨간 옷 입으신 분? 안 들려요. Onion or onions? Onions. That's right. It's us. Onions. 잘하셨어요. 자, what do you want? 뭐라고요? Oven gloves? 오케이, oven glove 죄송해요. 네, 하나만 드릴게요. 네, 이래놓고 자 여기 봐. 양파가 두 개지? 그래서 we are 이야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영어와 함께 요리를 같이 가르치시는 의미가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mysterious, 왜 mysterious예요? 라고 하면 여러 겹이잖아 라고 설명해 주시고 people cry when they see us. 요거 아이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애들이 양파 요즘 애들 많이 안 까보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마늘 까봤어요. 그때 이제 여기 완전 화상 입은 것처럼 돼가지고 콩콩물에 이렇게 넣고 있었는데 그러기 전까지 마늘이 맵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모를 수 있는데 요걸 통해서 아이들이 요 상식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거죠. 클릴의 전형이에요. 그리고 before cooking activities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자 하는 건 using stories. 스토리는 항상 옳죠. 스토리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재미있고 그리고 부담 없이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아마 많이들 아시는 이 책 The Very Hungry Caterpillar, 에릭 카럴. 이 사람은 완전 레전드죠. 그래서 많이들 아실 텐데 여기에도 음식, 요리 관련된 그 먹는 것과 관련된 단어들 좀 있으니까 챙겨가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Feast for 10이에요. 이거는 제가 왜 소개해드리고 싶냐면 보시면 굉장히 그 단어나 이런 부분들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스토리책을 보시면, 스토리북을 보시면 생각보다 좀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간단한 문장으로 돼 있어서 아이들 레벨 좀 낮아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죠. 아이들은 더해요. 아이들은 딱 보자마자 우리들이 썼을 때는 이제 politically incorrect, 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런 말들을 빡 해요. 깜둥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혼을 내지 마시고 애들은 당연히 그렇게 들었어요. 애들은 뭔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제일 먼저 이걸 보면 떠오르는 말이에요. 근데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죠. 얘들아,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단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고, 이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어떻지? 하면 애들이 검은색이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흑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얼굴이 좀 이제 놀이끼리 하기 때문에 황인이라고 부르고, 얼굴이 하얗고 그냥 빨간 사람은 백인이라고 불러. 다 다른 그냥 피부 색깔이야 라고 이렇게 cultural awareness도 같이 교육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그리고 이게 제가 찾으면서 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우리나라 동화책에는 채소에 대한 편견 그리고 다문화 이런 거에 대한 편견에 대한 영어책이 많이 나와 있던데 영어 스토리북에는 많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 레벨이 낮은 거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로는 우리나라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찾은 건 이거예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One cart into the grocery store. 2 pumpkins for pie. 3 chickens to fry. 4 children off to look for more. 이렇게 it goes on and on up to 10. 10까지 갑니다. At the grocery store. And then 1 car home from the grocery store. 3 will cook. 4 will taste and ask for more. 아까 기억하세요? 4에서 look for more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ask for more 이렇게 조금 라임을 줘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요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it goes on and 8 platters down, 9 chairs around. 여기 platters란 단어는 아마 아이들이 모를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가르치시거나 안 가르치시거나 그것은 선생님의 자유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걸 보고 플래럴이 뭔지 게스는 할 거예요. 근데 아예 물어보면 얘들아 플래럴이 뭐야? 라고 딱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준은 아닐 거예요. 아이들에게 접시는 항상 플레이트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이거를 배울 수 있는 단계다고 하시면 플래럴 소개해 주시고요. 그거 아니고 그냥 이 정도 한 번 노출해 주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수준이다 아이들이. 그러면 그냥 이거 설명 없이 읽어만 주세요. So 9 chairs around, 10 hungry folks to share the meal. 마지막에 이제 가족끼리 같이 밥을 먹는 걸로 이제 끝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구글 같은 데 보시면 유용한 그 관련 워크시트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찾아보시면 제가 방금 했던 거는 Feast for 10이라는 그 스토리였거든요. 그거 찾아보시면 관련된 워크시트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 읽었던 내용들 점검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영어로 말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Eating the Alphabet, Fruits and Vegetables from A to Z. 딱 그 제목이 이 책이 뭐에 관한 책인지 다 말하고 있죠. A부터 Z까지 그것으로 시작하는 그 fruit이나 vegetable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장점은 당연히 이제 다양한 것들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 단점은 애들이 좀 모를 만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좀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 내가 오늘 할 요리에 관련된 요리만 이제 관련된 재료만 소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A부터 Z까지 한 번에 소개하지 않고 끊어서 조금씩 아이들에게 소개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I will never, not ever eat a tomato. 토마토라고 제가 발음하는 이유는 이게 영국식으로 읽혀졌기 때문인데요. 요거는 조금 더 레벨이 높은 아이들이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토익도 아마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할 텐데 요즘에는 시험 영어에서도 다양한 pronunciation이 나오잖아요. 영국식 영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국식 영어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발음을 바꿔야 될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이제 세계화에서 다양한 발음들에 노출될 것을 대비해서 영국식 영어도 좀 들어놓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레벨상 그리고 영국식
영국식 영어를 이제 소개한다는 이유로 제가 이 책을 좀 골랐어요. 첫 부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주인공이 롤라인데요. Lola won't eat carrots, of course. She says carrots are for rabbits. I say, what about peas? Lola says, peas are too small and too green. One day I played a good trick on her. 자, 여기까지는 그냥 미국식 발음이에요. 제가 읽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영국식 영어 부분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관련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치셔도 나오고요. 찰리 앤 롤라 이렇게 치셔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앞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나가시죠. I will not ever, never eat a tomato. 귀엽지 않아요? I have this little sister Lola. She is small and very funny. Da-di-da. Sometimes Mum and Dad ask me to help give Lola her dinner. This is a hard job because Lola is a very fussy eater. Fussy eater. 잉글리시 영어의 전형이죠. I do not eat peas or carrots or potatoes or mushrooms or spaghetti or eggs or sausages. I do not eat cauliflower or cabbage or baked beans or bananas or oranges, and I'm not keen on apples or rice or cheese or fish fingers. And I will not ever, never eat a tomato. My sister hates tomatoes. So I say, that's lucky, Lola, because we're not having any of those things. We're not going to eat any peas or carrots or potatoes or mushrooms or spaghetti or eggs or sausages. There will be no cauliflower or cabbage or baked beans, bananas or oranges. We don't have any apples or rice or cheese or fish fingers. And no tomatoes, not ever. And certainly no tomatoes. But why are these carrots there, Charlie? Carrots are for rabbits. I don't ever eat carrots. One day I thought of a good trick to play on her. But Lola, I said, those are not carrots. They're not carrots, they're orange twiglets from Jupiter. They look just like carrots to me. How can they be carrots? Carrots don't grow on Jupiter. That's true. 찰리가 어떤 식으로 트릭을 했는지 아시겠죠? 나중에 점점 이렇게 하나하나 롤라가 갖고 있는 편견을 이렇게 없애가면서 나중에는 다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 아이들에게 먼저는
요 다양한 식재료를 소개해 줄 수가 있겠죠. I do not eat peas or carrots or potatoes. 이렇게 계속 말하시면서 여기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보는 즉시 읽으면서 뭐가 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읽으시면서 또 하실 수 있는 거는 over to you. 이것도 영국식 표현인데요. 네 경우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롤라는 she will absolutely not ever never eat a tomato 라고 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너는 절대 뭘 안 먹을 거니? 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넣어서 말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해 보셨죠. 지금은 절대 10만 원을 줘도 안 먹겠다 하는 음식을 머리로 5초 동안 생각하시고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5초 셀게요. 5, 4, 3, 2, 1, ready, go. I absolutely will not ever, never eat 제가 귀가 요즘 안 좋은가 봐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제가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Ready, go. I absolutely would not ever, never eat. 자, 보신탕 누구예요? 네, 완전 잘 들었어요. 오케이. 그냥 들을 순 없고 we have 요거 남았어요. 얘네들 남았는데 What do you want? 자, 이거 이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난처한 표정 어떡하죠? 자,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친구분이 도와주셔도 돼요. Anything else? 자, 자, 이 줄에서 채 말씀해 주시면 이분한테 드릴게요. 네. Drainer, thank her, please. 저기 돌아보시고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자 돌아보시고 저분께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거 챙겨가세요. drainer이에요. 다 애들마다 자긴 절대 안 먹는다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애들 이제 단골로 하는 거 브로콜리.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말을 하면 좋아해요. 왜냐? 발음 연습하기 되게 좋은 채소거든요. 그래서 I absolutely will not ever, never eat a broccoli 라고 말하고 여러 번 말하게 해요. R 발음 시키려고. 그리고 뭐 편식이야 조금씩 고쳐 나가면 되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또 뭘 하실 수가 있냐면 조금 더 이제 오픈 엔디드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이 중에서 너희들이 음식으로 만들고 싶은 재료 몇 가지만 골라봐 라고 아이의 전권을 아이한테 주실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 부작용은 식재료의 값이 비쌀 수 있다. 그리고 이상한 요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Potatoes and eggs. 요거 두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뭐가 있을까라고 아이들한테 물으시는 거. 요거 할 때는 개인한테 주시는 것보다 조를 짜셔서 아이들에게 그룹별로 떠올리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많이들 해보셨죠? 니네들 brainstorming 해서 reporter, who's gonna report? 누가 이제 전체한테 얘기할 거야? 해서 몇 가지 나온 메뉴 가지고 메뉴 선정하셔서 만들면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contribute 한 메뉴가 선정되었다라는 생각에 좀 더 이제 자신감 있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What can we make with eggs and potatoes? 이런 질문 해보시면 좋겠죠. 이것 외에도 이 다음에는 now cooking인데요. 이것 외에도 before cooking activities 같은 경우에는 뭐가 초점이 돼야 하냐면 아이들이 오늘 배울 요리의 ingredients, 식재료와 cooking utensils, 이 사용하는 기구들, 그리고 action verbs, 어떤 액션을 할지 그 영어로 익히는 거를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면 뭐든지 하셔도 돼요. 요거 말고도 제가 자주 하는 거는 이제 카드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식재료 그림이 돼 있고 뒤에는 영어가 돼 있고 4대4로 이렇게 깔아 놓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게임 해가지고 아이들이 메모리 할 수도 있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아이들이 조금 더 레벨이 높다라고 하시면 요런 거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요거 많이 해보셨을 텐데 시장에 가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거 아시죠? 제가 너무 올드한 건가요? 저도 이거 되게 즐겨서 했는데요. 요거 영어로 하려고 하면 제가 말을 좀 바꿔봤어요. To make a sandwich, to make a sandwich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바꿔서 말씀하시고 싶으면 그러셔도 돼요. 저한테는 그게 제일 입에 잘 붙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to make a sandwich, to make a sandwich, we need ham, we need mayo, we need potatoes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어가시면 돼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아시죠? 한 명이 potatoes 얘기하면 그 다음에 앉아있는 애가 potatoes 먼저 얘기하고 자기가 붙이고 싶은 거 붙여서 얘기하고 이러면 뒤에 있는 아이들은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리를 할 수가, 그러니까 얘네가 끝나기 전까지 요리를 할 수가 없죠. 요게 사실은 가장 확실하게 아이들이 식재료를 익히게 하는 방법이기는 해요. 다만 이제 아이들이 너무 잘 못하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보셔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쉽게 낮춰주셔야 되는 점은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before cooking activities 끝났어요. now cooking 할게요. 쿠킹을 직접 하면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 요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한 건 아니고 딱 보시면 이제 아이라고 하시기엔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어머님들이랑 같이 했던 쿠킹 영어 그 사진인데요. 요럴 때는 편해요. 어머님들이 저보다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럴 때는 굉장히 편한데 요럴 때 말고 아이들과 함께 쿠킹 영어 수업을 하실 때 생각하셔야 될 점들. Rules first. Rules 항상 먼저 first. 요거 아이들이랑 먼저 하셔야 돼요. Eyes on me. 요거는 제가 자주 쓰는 건데요. 제가 eyes on me 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eyes on you 하면서 저를 가르쳐 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eyes on me.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분 좋네요. eyes on me. 네, 여기서는 아주 뭐 위험은 없으니까 그냥 제가 기분 좋기 위해서 eyes on me, eyes on you 계속해도 돼요. 그런데 쿠킹 영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매직 워드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맡겨놓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어지르고 엎지르고 난리 나요. 근데 이때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freeze 할 수 있는 magic word. That's eyes on me, eyes on you. 요거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안 그러면 out of control.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쿠킹 영어 할 때는 화기를 아예 안 들여와요. 그러니까 오븐이라든지 가스레인지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제약이 많아요. 요거는 저도 I have to admit it. 여기서 들으시는 분 중에 쿠킹 영어를 직접 요리를 하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라는 걸 제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랑 요리를 하려면 뭔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가 좀 쉬운데 대부분의 영어 시설엔 이게 없죠. 그렇다고 요리 학원에서 이걸 하자면 뭐 아이들에게 맞춰진 곳이 아니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쿠킹 영어는 사실 트렌드이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드리는 팁으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는 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절기 특강이라든지 한 번씩 이렇게 이따금씩 아이들을 좀 encourage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고, 또 you could be mom teacher or dad teacher. 그래서 집에서 이런 것들이 다 조리기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하시기를 바라는 거지, 뭐 다른 것들은 세팅이 너무 복잡해서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운영하는 쿠킹에서는 이 화기는 지금은 안 써요. 그냥 기껏해야 전자레인지 정도? 전자레인지 가지고 감자 같은 것도 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고, 만약에 요리 학원 같은 데서 할 특강 같은 거는 해서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은 감자를 이제 만약에 mashed potato 샌드위치를 만들 거면 쪄온 상태에서 그냥 부시기만 하는 거, 그런 것만 할 수 있게끔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보여주셔야 될 거, clean up.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쿠킹 영어를 당연히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하고 아이들의 모티베이션을 높이기 위해서도 하지만 아이들한테 good character building을 해주고 싶어요.
그게 가장 주된 이유예요. 아이들이 직접 뭔가 해보면서 자기에게 책임감이 부여되고 뭔가 롤이 주어졌을 때 가장 그 인성적인 면이 많이 발전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클린업을 그냥 얘들아 열심히 치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잘 못해요. 그래서 쿠킹을 시작하기 전에 더러운 그림을 보여주거나 뭐 사진을 보여주거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잠깐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얘들아 여기 지금 어때? 그러면 아이들이 아는 영어 dirty라고 하겠죠. 아니면 더러워요, 엉망이에요 라고 mess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치우려면 어떻게 치워야 될까 해놓고 그냥 이렇게 한 명 한 명한테 얘기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써보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써볼 시간을 좀 주신 다음에 뭐 분류하기, 그 다음에 음식물은 따로 정리하고 그리고 바닥 같은 거 쓸고 닦고 이런 거 다 정리하셔서 아이들에게 한 명씩 롤로 주세요. 이건 네 책임, 이건 네 책임, 이건 네 책임. 요거 아니면 아이들은 절대 안 한다. 그리고 그건 아이들의 탓이 아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커서 아기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아기가 이제 조그만 아기가 있는데 아직 이런 청소를 시킬 나이는 아니에요. 그 나이는 아닌데 이게 그 전에는 애들을 가르칠 때 아니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 딱 저런 게 보이는데 왜 안 하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스페시픽한 인스트럭션을 줘야 되고 너는 지금 요걸 해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이렇게 해야 애들이 습관이 들지 그냥 네가 좀 이렇게 엄마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이들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책임감도 그렇게 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린업 부분도 먼저 요리 전에 이제 챙겨 가셔야 된다는 거. Common cues. 요거는 영어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쿠킹 영어는 아이들의 레벨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어로만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머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 영어도 열심히 연습할 겸 아이들에게 뭔가 이머전 환경을 주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영어로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애들이 울었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왜 울어? 왜? 뭐 누가 때렸어? 이랬거든요. 저였어요, 저. 제가 영어로 막 때렸어요. 그래서 딱 모아놓고 Hi everyone, today we're gonna make a mashed potato sandwich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울었어요. 그때 반성했죠. 애들에겐 모든 것이 낯선 상황이고 지금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만 못 알아듣는 그런 기분,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계속 강요하는 건 별로 좋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몇 가지는 영어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뭐뭐 해도 돼요. Can I? 아이들이 Can I go to the bathroom?을 몰라도 Can I? 화장실?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해 주시라는 거. 질문이 있어요. I have a question, question이라고 하면 인정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I don't know. 뭐뭐 없어요. I don't have 뭐뭐. 요거는 사실은 no 뭐뭐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Teacher, I have no onions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I don't have onions 이렇게 안 하고 no onion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도 인정.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한마디로라도 영어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맛있어요? 야미? 맛없어요? 엽기. 엽기 여러분 다 아세요? 저 엽기 20살 넘어서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릴 때는 아니구나. 20살 넘어서였는데 타가를 한번 했었는데요. 걔가 이제 교포인 부모님 사이에서 자라는 애였거든요. 근데 그때 밥이랑 나물이랑 이렇게 먹어가지고 제가 먹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걔가 이모 엽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엽기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5살짜리가 엽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완전 정색했죠. 건아 누가 엽기 가르쳐줬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엽기 이렇게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많이 반성을 했어요. 영어를 그래도 전공한다는 애인데 엽기도 모르고 애한테 정색이나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리랑 관련된 걸 하면은 애들이 이 위계랑 상관없이 좀 관련된 영어 표현을 익힐 수가 있어요. 위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I am을 아는 아이는 아니지. she is를 아는 아이는 I am도 알 것이고 이런 위계가 있잖아요. 근데 요리 영어를 하면 아이들이 2단계에선 알만한 영어가 아닌데 하는 것도 아이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툭 내뱉었는데 그게 맞았어요. 그럼 갑자기 자신감이 훅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수적인 효과도 누리실 수 있으니까 이런 영어들은 조금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Action verbs. 아까 제가 mashed potato 샌드위치를 예로 들었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액션들이 들어가게 돼요. 먼저 감자를 으깨는 과정 필요하고요. 뭔가를 써는 과정, 넣는 과정, 찌는 과정, 삶는 과정, 그리고 접시에 놓는 과정. 이런 것들 다 필요해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늦게 올까요? 접시에 놓는 과정. 접시에 놓는 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put이 제일 많이 쓰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단어는 place예요. place라는 단어도 쓰여요. 자, 여기서 8가지를 말했는데요. 이 8가지를 각각 어떤 액션 벌브를 해야 되는지 맞히시는 분께 커팅 보드 2개 드릴게요. Anyone? Volunteers? 질문 다시 말씀드릴게요. 8가지 재료가 나왔는데요. 이 8가지 재료를 아까 으깨요, 삶아요, 여러 가지 보셨죠? 각각 어떤 액션 벌브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는 분? Can you try? Can you stand up? Steam? Slice? 2개. 잘하셨어요. 우리 용기와 2개를 맞추셔서 박수 주시고 제가 요거 2개 드릴게요. 좀 이따 챙겨가세요. 사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아까 한 번은 다 봤죠. 근데 one time is never enough. 한 번 본 걸로는 다 기억은 안 나죠. 한 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Steam, slice, chop, place, cut, spread, boil, add. 각각 뒤에 뭐가 있는지 기억나시는 분 raise your hand. 각각 뒤에 뭐가 있는지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Steam the potatoes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선생님이 다 맞추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씩 깔게요. 자, steam the potatoes, slice the ham, cut the carrots, 막 여기저기서 들린대요. Spread the mayonnaise, boil the eggs, chop onions. 2 more to go. Place the bread. And the last one? Salt. Okay, everyone. 아주 큰 박수 주세요. 요거 다 하면 쿠킹 수업 끝난 거거든요. 다 하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물론 가져온 게 좀 초라하지만 whisker 드릴게요. whisker. 오케이? 나중에 챙겨가세요. whisker. 자, 아이들이랑 요거를 같이 좀 연습해 보면서 요것들을 익히는 게 요거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after cooking activities 말씀드릴게요. 다 끝났다. 다 끝났고 이제 요리 다 했다. 그럼 이제 애들 그냥 막 가요? 나 혼자 청소하고? 아주 안 좋은 그림이지만 전 많이 그랬어요. 그게 애들을 도와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문화센터 같은 데 가면요. 원튼 원치 않든 요렇게 돼요. 엄마들이 자기 아이가 청소를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화센터 분들이 어머니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제가 시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가 good character building. 이렇게 아이들에게 뭔가 시켜주면서 해보게 하고 싶은 건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fter cooking에는 cleanup도 당연히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레시피. 아이들 여러분들 레시피 굉장히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냉장고를 부탁해 뭐 이런 거 많이 보시면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많이 못 본
그런 형태의 글이에요. 이게 하나의 장르 라이팅인 거 아시죠? 그래서 레시피도 그냥 얘들아 레시피 써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폼을 다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메뉴명을 적고 serving size 몇 인분, 대부분 2인분 정도가 되겠죠. 아이들이 먹고 누구 하나 갖다 주고. 그리고 ingredients, amount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복잡해하니까. 재료명 쓰고 how to make. 요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시퀀스를 알게 되거든요. 플레이스 제일 먼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뭔가 믹스가 아니지. mash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아니죠. 찌는 것도 먼저 나와야 되죠. 제가 지금 막 헷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시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how to make를 통해서 이제 요리하는 순서 먼저 적어야 하고요. 마지막에 팁, 어떤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적는 거. 아이들에게 레시피라는 장르를 소개하기에 너무 이르다라고 하시면요. 그냥 쿠킹 다이어리처럼 그냥 다이어리의 일종으로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날짜 적고 메뉴 적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뭐를 만들었다.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만약에 어떤 사고가 있었으면 누가 다쳤다. 누가 울었다. 뭐 선생님이 웃겼다. 이런 거 정도 될 거고요. feeling. 이런 경우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fun이 아니고 fun이에요. I was funny. 이렇게 제일 많이 써요. 네 기분이 어땠어? 그랬더니 I was funny. 아이들은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많이 못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게 왜 틀린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자, 재미있었다. fun이죠. I had a lot of fun. I had fun.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I was funny.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고쳐주세요. 얘들아 재밌었으면 제발 fun이라고 써. fun이라고 많이 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클리커를 저기다 놨군요. 느낀 점 적고 레슨, 교훈점 비슷한 거죠. 그리고 picture,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이 그림 일기를 그리게 하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찍은 거 좀 인화해 주실 수 있으면 인화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좀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는 이제 뭐죠? 일회용 요만한 거 애들한테 줬었는데 그것도 돈이 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일기를 그리게 하시는 게 제일 경제적이고 아이들이 좀 더 거기다 이제 자기 마음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일기 정도 그리게 하셔서 쿠킹 다이어리 완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애프터 쿠킹 액티비티 하고 있어요. 스토리 메이킹. 이거는 거기 나왔던 ingredients 가지고 좀 스토리를 만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한두 개 정도는 주는 거죠. Wow, she's so beautiful. 얼굴도 하얗고 동글동글하고 she's so beautiful. 너무 예뻐. 그랬더니 저 캐럿이 뭐라고 할까요? He doesn't know that I love him. 쟤는 내가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인형의 꿈의 스토리 버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주고 나머지 뭐가 나올지 뭐 여기다 빵을 등장시켜도 되고요. 마요네즈를 등장시켜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줬더니 어떤 애는 양파한테 마요네즈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살을 엄청 찌웠대요. 그래가지고 얘를 안 좋아하게 됐다고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애가 쿠킹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 스토리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거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토리 메이킹. 프레젠테이션,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아이들이 만든 거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프레젠테이션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아마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거기서 보시면 바나나 스플릿스라는 디저트 요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는 안 먹는 요리인데 되게 간단해요. 그냥 바나나 슉 갈라가지고 거기다 초콜릿 뿌리고 막 이렇게 마시는 그 해바라기씨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뿌려가지고 하는 요리인데 되게 간단하면서도 애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약간 미국 컬처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좀 간단한 피자, 쿠키 같은 거 만들 수 있고 아이들이 좀 큰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이거 제가 만들었고요. 이 요리의 이름은 뭐고요. 어떻게 만들어요. 라는 쿠킹 다이어리의 프레젠테이션 버전을 시키셔도 좋아요. 그거 잠깐 찍어주시면 더 좋고요. 어머니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애들도 좋아해요. 애프터 쿠킹에 빠질 수 없는 게 리뷰 게임이겠죠. 제가 아까 대충 했는데요. 요거 제가
몇 개가 남았죠? 2개가 남았어요. 2개 남아서 2번만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원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애들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 있잖아요. 그럼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이거에 대한 영어 이름을 말해요. 그래서 말하면 지워져요. 말하면 지워져요. 그래서 이 뒤에 숨겨져 있는 그림을 맞히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잠시만요. 시간도 거의 다 가고 있네요. 자,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귀가 안 좋고 눈이 좀 안 좋은 관계로 이 앞에 부분 할게요. 자, 선생님부터 하나하나씩 말하고 지워주세요. 그럼 전 저기서 지우고 보시다가 답을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디서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그분 지목해서 말씀하실 기회 드릴게요. 선생님부터 이렇게 옆으로 하나씩 지워주세요. Can you start? Onions? 자, 아무 클루도 없네요. 옆에 계신 분? Carrots. 자,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 Mayonnaise? 네. Refrigerator이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자, 선생님. Milk, that's right. 자, 선생님은 스패츌라랑 커링보드 중에 뭐 가지시겠어요? 맞추신 분? 스패츌라. 네, 커링보드 하나 남았어요. 요거 하면서 아이들이랑 다 이제 나왔지만 그래도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다 같이 repeat after me. Potatoes, ham, bread, eggs, salt. Here comes the milk. 자, 하면 돼요. 자, 2번째이자 마지막 문제. 자, 여기는 자, 3번째 줄에 남자 선생님부터 할게요. 한번. Salt. 자, 선생님. Ham. 자, 선생님 아까 하셨고요. 그 뒤에 계신 분. 네. Potatoes, you are the last winner. 자, 커링보드 마지막으로 가져가실 분. 제가 머리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자기가 뭐 받았는지는 스스로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마지막까지 다 지워봅시다. 다시 한번 여기부터 갈게요. Eggs, mayonnaise, 줄여서 mayo, carrots, bread, onions, potatoes. 이렇게 몇 번 하면 되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을 시간인 것 같아요.